사실 오늘이 기존에 정해진 마지막 이제 변론기일이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에 끝내면서 18일에 9차 변론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거 끝나고 더 추가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다 이런 거고, 오늘 이제 나오는 증인들이 또 화제가 됐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렇게 세 분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뭐 물론 조태용 국정원장도 있지만 조성현 단장, 이분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맞아요. 직속 부하예요. 그렇죠. 근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재판관들이 그러면 이 부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관 추천으로 증인으로 나온 건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그때 당시에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지시를 받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렇죠. 이 증언의 의미 뭐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부하한테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위에 누군가 있었겠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을 거고, 그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의원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지시는 맞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관들 앞에서 대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조성현 이 제1경비단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라리 저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논란이 그것으로 끝날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시사항을 부하들에게 했나요? 그러면 끌어내라고 했나요? 실질적으로 끌어냈나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끌어내라고 했어요. 지시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증언이 나왔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아마 그렇게 쓸 겁니다. 뭐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누구는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하고 누구는 있었다라고 하고, 뭐가 맞냐? 여기다 또 일부 회유가 있었다. 야당에 공작이 있었다. 이런 주장으로 마치 혼돈인 것처럼 말하지만, 네. 그래서 곽종훈 사령관은 오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 통해서 야당에 회유가 있었냐? 아니다. 내 양심대로 얘기한 거다. 자, 곽종훈 사령관 이렇게 얘기하고,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은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하죠. 네. 자, 이분들이 서로 그러면 A와 B 씨의 주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할 경우 더 내란의 중요직무 종사자로 유죄받을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서로의 이해관계가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조현태 조성현 제1경비단장도 네. 그렇고 굳이 얘기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분들이 말이 사실이라고 봐야 되죠. 네.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네. 가장 명확한 건 우리가 다 봤잖아요. 군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 그러면 지시한 사람은 없고 갑자기 들어간 단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내란 수계의 점조직이냐? 각자 부대별로 내란 수계여서 갑자기 12월 3일 날 11시께 같은 생각을 하고 국회 쳐들어가자! 이런 점조직이냐? 네. 지시한 게 없이. 그런 망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관건은 대통령이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건, 그리고 11시 반께 계엄 사령관이 포고령이라면서 모든 정치활동을 그만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네.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앞서 지금 뭐 곽종훈 사령관이 그러면 본인은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거짓말해서 그냥 본인이 국회를 기분 나빠서 들어오려고 들어갔냐? 내란은 우두머리냐? 아니잖아요. 사령관이 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이 단장의 증언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조태용 원장의 또 오늘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한 워딩 중에 뭐가 가장 눈에 띄었냐면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의 증언들을 약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듯한 워딩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에 이제 명단을 적었다는 그 메모 뭐 4개의 버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할 때 이제 국정원장 공간 앞에서 했다고 하는데 CCTV 찾아보니 없더라.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뭐 몇 차례 누구한테 뭐 민주당 인사들한테 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조태용 원장의 이런 발언들은 어떤 효과를 내야 된다고,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태용은 거짓말하는 사람, 저 말에 신뢰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냥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체포해라고 증언을 한 것은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아, 홍장원이 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좀 몰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싹 다 그냥 이번 정리해라, 체포해라, 이것이 네. 지금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고 내란죄 성립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조태용 원장이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 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 정말 싫어하고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힌 것 같은데,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공간에 앞에 썼든 뭐 업무하는 데서 썼든 네. 뭐 내 차례 썼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홍장원 전 차장의 여러 가지 증언들은 사실에 가깝다. 네, 그 명단이 또 다른 데서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경찰청장도 똑같이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은 뭐 청탁했어 7번 야당 인사를 통해서 다 2명에 의해서 또 그것도 부인이 됐잖아요. 둘 다 아니라고 하고 본인 홍장원 전 차장도 아니라고. 근데 좀 웃기잖아요. 네. 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 차장인데 야당 인사들에게 인사청탁을 해? 뭔 인사청탁을 하죠? 7차례나? 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뭔 인사청탁을 하지? 그건 이제 전 정부 때 네. 홍장원 차장이 당시에 인사청탁을 했었다. 전 정부 때 전 정부 문재인- 때 아, 얘기고요. 작년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작년 7월 달에? 전 정부 때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네. 그때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거 저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때 그러면은 박지원 원장과 지난 정권 때 지난 정부가 맞다고 합니다. 네. 박선원 그때 차장한테 청탁을 했다. 자기와 관련된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 뭐 청탁을 자기와 했다? 관련된 수도 있고 홍장원 차장은 일단 본인이 박지원 원장이 왔을 때는 퇴직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다. 박지원 의원도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다. 나중에 정보위에서 봤다라고 네.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지원 그것도 그래서- 이상한 게 네. 그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잘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한테 청탁을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이해가 들어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위치가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 저 좀 어떻게 자리 좀 계속 할 수 있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맞아요. 지금 경우 같은 왜냐면 경우는 상관이 그렇죠. 없는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 고위직의 임명이나 인사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많이 영향력을 끼치니 얘기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어요. 종종 있고 사실 경찰도 엄청 많고 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그것 때문에 없는 사실을 야당 잘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만 체포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줬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도 얘기했었고 네. 체포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이 여기저기 불러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개별로 나온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따로 뭐 한참 뒤에 나오고 나서 같이 나왔었잖아요, 다들. 네. 그러면 이거는 여인영 사령관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한 건 분명히 있는 사실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무슨 뭐 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공작을 했다. 이렇게 볼 만한 건 아니잖아요. 홍장원 차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하나도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오늘 조태용 원장이 얘기한 대로 무슨 그 전화 받으면서 메모했던 시각에 뭐 어디 공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CCTV 보니까 그때 사무실에 있었다. 사무실에 있었다. 네. 그거는 그때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었죠? 처럼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 기억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중요한 맥락을 기억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사소한 맥락들은 사소한 디테일들은 사실은 오래전 일. 더군다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 미친 짓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분 상태가 될 수가 있죠. 받는 사람들도. 그러면 다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홍장원 차장 뭐 해명 들어보니까 그
국정원장 공간이랑 사무실이랑 사실은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있어가지고 CCTV를 깔려면 다 깔아. 자기 동선을 다 밝혀라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조태용 원장은 네. 이 국정원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뭐냐 국정원법에 아까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법. 국정원법 4조에 네. 딱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나가 방첩이고요. 다가 따겠습니다. 형법 중 내란해제, 외환해제, 군사 반란. 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형법상 내란과 외환해제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비상대권을 얘기했잖아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3월에. 그러면 본인도 이분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있네? 그러면 예의주시했었어야죠. 지금은 본인 모른 척하고 빠져있어요. 본인 최소한 직무유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태용,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화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있는데 홍장원 차장에게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명단을 이제 뭐 딱 잡아드리라고 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자기가 왜 홍 차장한테 전화를 했냐? 조태용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조태용 원장 증언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12월 3일 오후 8시쯤에 전화통화 윤석열 대통령을 했는데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지금 미국은 내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좀 안 맞는 주장.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거죠. 왜냐하면 홍장원한테 전화한 게 격려 전화, 안부 전화. 이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웃긴 게 오늘 대통령이 딱 그런 말씀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기억력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막 네. 그런데 왜 이거는 기억을 못하냐고. 그것도 선택적으로 기억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 내일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듣고 흘려듣고 미국에 그랬나? 있는 줄 알았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우리는 그냥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거짓말하냐? 홍장원이 자꾸 내가 다 그냥 싹 잡아들여 체포해 뭐 이런 것들을 홍장원하고 통화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내란죄 혐의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거를 원천적으로 좀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애초에 왜 차장한테 전화를 했을까 이거가 처음에 나왔던 추측이 그거였어요. 국정원장한테 얘기했더니 안 들어가지고 차장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네. 사실 국정원 업무를 그러니까 외교 업무에는 모르겠지만 국정원의 이른바 스파이 같은 일, 험한 일 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체포하려고 하는데 외교관은 제일 젠틀한 직업인데 외교관한테 야 누구누구 체포해. 잘 안 되겠죠. 네. 홍장원 차장은 제가 듣기로도 국정원 내에서도 능력 있었던 블랙 출신입니다. 블랙 출신인데 중국의 어떤 안가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조태용 원장과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태용 원장이 사실은 홍장원 차장을 싫어하니까 그걸 자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 그걸 이제 나와서 흘려가지고 네. 와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블랙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죠. 갑자기 그럼 1차장한테 왜 전화했냐? 원장이 없는 줄 알고 전화했다잖아요. 네. 원장이 왜 없어? 미국 간 줄 알고. 근데 원래는 격려전화요. 네. 격려전화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장한테 격려해야지 왜 1차장한테 했냐.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대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뭐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말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단어는 어하고 다밖에 없어요. 어는 감탄사, 네. 다는 종결음이. 어간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와 다. 그냥 뭔가 음향이 있었다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면 서로 다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8차 변론이 끝났고 다음 주 화요일 18일에 9차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자, 이때 사실 2시간씩 이제 양측 본인들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해라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기일이 잡힐까요? 아니면 끝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더 잡힐 것 같아요. 한 번 더 잡힌다. 아니면 막 여당이나 대통령 측에서 엄청나게 난리 치면 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대로 길게 잡아도 한 3번. 그렇죠. 그러면 뭐 결과가 나오는 건 한 3월 중순 정도 3월 10일 내외? 10일 내외. 10일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네. 그 전주에 갈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어떻게 봅니다.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두 번 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지금 증인 신청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또 그것도 안 들어주면은 또 불공정하다느니 편파적이라느니 그런 얘기를 들을 테니까 짜증이 나더라도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월 다음 주에 2시간씩 변론하고 한 번 더, 한두 번 정도 증인 들어보고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하게 되면 하여튼 3월 18일 전후를 통해 가지고 18일 전후? 네, 네.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지났지만 7차 변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7차 변론?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는 아예 이제 증언을 거부했는데 이날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화요일인데, 화요일인데. 이틀 전인데 옛날 얘기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얘기가 이거예요. 단전 단수 지시 본인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받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에서 멀리서 단전 단수라고 적힌 쪽지를 봤다. 언론사 단전 단수.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뭐 잘 챙기라. 별일 없이 잘 챙기라. 별일 있는지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안 되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이게 웃기잖아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인에서 오늘은 말이 안 되는 초특가 해신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통영인을 믿고 구매해주신 공동포차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냉동이 아닌 싱싱한 국내산 해산물과 닭 한 마리까지 푸짐하게 넣어드립니다. 입안 가득 봄을 느낄 수 있는 통영 도다리 쑥국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얘기가 이거예요. 단전 단수 지시 본인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받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에서 멀리서 단전 단수라고 적힌 쪽지를 봤다. 언론사 단전 단수.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뭐 잘 챙기라. 별일 없이 잘 챙기라. 별일 있는지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안 되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이게 웃기잖아요. 네. 대통령 책상에서 훔쳐보고 생각해보니까 국민의 안전, 언론사의 뭐 안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안전하게 해라. 그런 지시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왜 하냐고요, 그런 걸. 그쵸? 네. 본인이 지시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오해를 받았잖아요. 오해 아닌 진실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네가 소방청장한테 전화했지. 대통령한테 지시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논리를 개발하려고 상당히 2, 3주 동안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가가지고 약간 좀 조롱받고 그냥 비아냥 받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중에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다. 본인이 그랬잖아요. 네. 제가 35년 동안 판사, 뭐 법조인 생활만 해가지고 다른 건 좀 잘 모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통령의 취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취지는 제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좀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소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행안부 장관을 했으니 재난 대응에 총괄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형 사고 사건들이 많이 있어도 제대로 수습도 안 되고 재발 방지도 안 된 것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안부 장관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번에 우리가 헌재 재판정에서 이 사람의 실체를 보게 돼가지고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보 전략이었다. 바보 전략이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문이 있어요. 바보 전략이라기보다는 바보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좀 실제 원래. 전략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행안부 장관이었어. 근데 기본적으로 장관으로서 앞서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품격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논리를 좀 그럴듯한 논리를 가져오든지. 네. 우리가 논쟁을 지금도 공덕포차 이렇게 방송을 해서 저희 패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뭐 서로의 논리 그럴듯한 논리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도 나 몰라 나 외계인이야 그러진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명분을 가지고 물론 이거 내가 좀 밀렸는데 해도 약간 어떻게든 논리를 끄집어내서 우기긴 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끄집어 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랄지 이진우 사령관이랄지잖아요. 김용현 장관이랄지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논리도 없는 걸로 얘기를 해요. 네. 멀리 봤는데 저긴 단전단수 적혀 있었다. 차 타고 오는 내내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그러면 단전단수 혹시 경찰에서 이런 얘기가 오더라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맥락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들은 소방청장은 야 우리가 단전단수 해도 되냐? 단전단수 하라는데 뭐 이런 걸 또 밑에 다른 부하 직원에게 얘기를 했고 네. 본인 얘기랑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전혀 논리가 없는 단전단수 얘기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단전단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본인은 차 타고 오는 내내 걱정했대잖아요. 근데 왜 있는 사람들은 다 단전단수를 협조해라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차 변론에서 나왔던 또 관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차장 네.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 두 분이었는데 사실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그럼요. 깊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쏟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여론 때문에 이렇게 공격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두 명의 얘기는 선관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개입 가능성이 없고 그 전에도 뭐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정선거 여론이 좀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더 세게 나갈까요? 아니죠.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질의를 했잖아요. 네. 난리가 났어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가가지고 이제 영웅이 됐나요? 네, 백종욱, 김용빈을 향해가지고 이 부정선거의 논리자들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하면 완전히 이제 이 두 사람은 당황을 하고 뭐 말 끝을 흐트리고 아주 황교안 총리가 조목조목 잘 따졌다. 이렇게 지금 따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네. 황교안 전 총리는 나갔다라고 보고 이 분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얼마나 좀 한심했겠냐고요.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 그리고 아니라고 보고서도 내고 보안 점검도 받고 그러니까 보안 부실이 있고 네. 선거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부정선거론으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 비상계엄을 하고 또한 계속 거리에서 투쟁을 하는 게 맞냐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공론회장에서 다 밝혔다. 네. 그런 거에 대해 대단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답은 모르겠고 우리가 이걸 제기를 했어. 그렇죠, 문제 제기를 그렇죠. 했어. 네. 이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그러게요. 이 부정선거로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일부가 계속 옛날에 민경욱 의원이랄지 황교안 총리가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안 됐다 그러고 말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싸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 들어보면은 여권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우리 쪽에 극단적 지지자들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 라고는 하지만 사회의 주류로 어떻게든 그러니까 큰 의견으로 올라오지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과거 이건 아니에요 라고 계속 선을 그었기 때문이에요. 네. 황교안 전 대표도 사실 희화화된 이미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 황교안 때문에. 대표가 얘기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그것 때문에 사실 날아갔어요. 네. 권한대행이고 법무부 장관일 때 특히 물론 완전히 보수의
극우적인 게 좀 있었지만 다른 엄격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이분이 희화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주류 스피커로서는 활동할 수가 없었죠. 그냥 혼자 네. 유튜브에서 하든 페이스북에 얘기를 하든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들을 주로 그 담론장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는 게 과연 자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뭐 따로 없는 걸 어떻게 막아요? 네. 그러면 일부 지지자들은 이게 어차피 바뀌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투표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내가 왜 나가냐. 그런 게 분명히 소수라도 생깁니다. 네. 국민의힘의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인 줄 알면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은 받아야 된다. 저는 국민의힘 주 지도부에서 물론 이분들이 맨날 권영세, 권성동 맨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부정선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네. 근데 좀 의심이 가요. 뒤에는 다 분위기가 네. 제가 해석한 건 의심이 가요지만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극우 지지자들이 뭐라고 할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네.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썸네일을 유튜브를 보면은 네. 부정선거 의혹 따져 물은 황교안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창과 방패의 싸움. 뭐 제대로 질문을 한 황교안. 막 이런 식의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썸네일이 설전. 이렇게 하면은 부정선거론이 뭔가 있으니까 따져 묻고 설전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남는 장사죠. 훨씬.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어느 정도 좀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강성 보수라도 정말 엄격한 자기의 일관된 세계관이 있는 이런 상식적인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극우들은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자기들 장사.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재밌더라고요. 방송하는데 세계로에 네. 세계로 교회 거기가 이제 이른바 극우의 여의도파. 네. 여의도파인데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이 전환길 말이야. 강사를 엄청 공격하더라고요. 그렇죠. 전환길도 막 공격하면서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은 이분들은 그냥 사업자들이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휘둘리고 있다. 봐봐요. 황교안 전 총리 네.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의 99%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등록해서 나옵니다. 네. 이걸 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막 갑자기 등장하는 원희룡, 이인재 이런 사람들 왜 저러겠냐고. 경선에 몸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 대신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1위로 등극하는 건가요, 곧?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활약은 더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황교안 대표 체제를 겪어봤잖아요. 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평가가 그때 강했냐면 로봇 같다. 그 로봇가 태역하면 오면 무정 이제 우선 태역하면서부터 이제 무정 그거라서 네. 저 사람이 과연 지도자를 할 수 있나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런 평가가 이미 끝났거든. 왜냐하면 당 대표도 하고 총선도 치렀잖아요. 네. 패배했잖아요. 한번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죠.